아, 따뜻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이제 우월적 지위에서 법 집행해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 등 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이걸 행정행위라고 부르고, 그죠? 근데 행정행위는 이제 예전에 공부했다지만 이제 법에 얼마나 구속을 받으면서 하느냐에 따라 기속행위, 재량이 이렇게 구분하고, 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로는 이제 내용별로, 그래서 국민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의 행위로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 부과했던 의무를 없애주는 허가행위, 면제행위 이렇게 나누고, 또 국민에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권리나 신분, 지위를 부여하거나, 또는 스스로 이렇게 권리 같은 거 이거 갖겠다고 뭔가 합의하고 계약 맺고 이런 거를 행정기관이 공익적 관점에서 승인해주는 행위, 뭐 또 개인들이 해야 될 권리 행사를 공익적 관점에서 법이 행정기관에게 대신하도록 해서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 대리, 이런 거 위주로 공부했어요, 그죠? 그래서 특허인가 대리 이렇게 내용별로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구분하고, 그걸 또 세분화해서 하명, 허가, 면제, 특허인가 대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그걸 위주로 공부했었죠. 자, 그럼 오늘 시간은 교재 313쪽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집행위 하면서 특히 이제 이익 주는 거 허가를 한다든지 특허를 내준다든지 인가라든지 이렇게 이익 주는 행위를 하면서 거기다가 뭐 조건을 단다든지, 이렇게 행정기관이 법집행하면서 무슨 단서를 달면서 할 수 있는데, 이 단서 붙이는 걸 우리 법학에서 부관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거기에 부관의 의 개념, 그런데 이건 시험에 안 내. 그냥 행정이 부관이 바로 문제를 내지, 거기서 뭐 부관이 뭐냐 이런 거는 문제 안 내. 당연히 아는 걸로 치고. 그래서 그냥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을 중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또는 법이 정한 요건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한테 이익 주는 행위면서 관련된 특별한 의무를 거기다 덧붙여서 종된 규율 이렇게 쭉 정의해놨어, 그죠? 간단히 말하면 행정행위에 붙여놓은 종된 규율, 종된 규율이라는 게 이제 행정행위에 붙여진 이제 단서란 말이야, 단서. 그 정도로 하고, 근데 알아둘 필요가 있어. 제목이 뭐야? 법정 부관이야. 그러니까 부관은 부관인데 법으로 정해놓은 부관이래.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하면서 행정기관 스스로의 의사로 붙이는 그 행정행위의 부관하고는 좀 달라. 왜냐면 입법자가 법으로다가 자, 행정기관이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면 뭐 효과는 몇 년간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법에서 아예 단서를 붙여놓은 거야. 그거는 법 규정이지, 법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거잖아, 법 규정 중에, 그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붙이는 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이 이제 법정부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여러분 읽고 이해하는 거야. 법정부관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놓은 대표적인 게 유효기간이야. 행정기관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뭐 있냐면 도로교통법에 여러분들 운전면허 따고 있는 사람 있다면 적성검사 유효기간 같은 거 있지? 그거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뭐 일종 면허 한번 받으면, 적성검사 한번 받으면 뭐 10년간 유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허증 있는 사람 면허증 딱 보면 거기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어. 그거 법으로 정해놓은 유효기간이야. 다만 경찰이 운전면허 발급해줘서 법으로 정해놓은 유효기간을 국민들 기억하라고 그 면허증에다 명시해 놓은 것뿐이야. 경찰 스스로의 의사로 얘한테 유효기간을 얼마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효기간을 붙인 게 아니라 그냥 법으로 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뭐야 이거? 이 법정 부관은 행정기관의 의사에 따라 붙여지는 행정의 부관하고는 구별돼야 되는 거다. 다른 거다. 그건 입법자의 의사거든. 입법자가 법 규정 만든 거야, 그지? 따라서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법정 부관은 그 법으로 정해진 부관이니까 무슨 단서 조항 만들어 놓은 거 하면 뭐야? 법정 부관은 그 자체가 법 규정의 일부지. 법 규정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서 행정 입법 부분 공부할 때 뭐 공부했어? 우리나라는 일반 추상적인 법 규정 그 자체에 의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개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이 안 생겨. 그 일반 추상적인 법 규정을 공무원들이 한 번 더 집행 조치를 해서 특정인에게 뭐 의무를 부과하고 뭐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특정인에게 구체적으로 법 집행하는 조치를 해야 비로소 특정 개인의 권리 의무에 변동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원칙 일반 추상적인 법 규정은 그것만 그 규정만 갖고는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그 일반 추상적 규정만에 의해서는 특정 개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일반 추상적 법 규정은 그 자체로는 소송 대상, 행정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예외가 뭐냐면 어떤 법 규정이 우리 옛날에 두밀분교 폐지조례처럼 일반적인 일반 추상적 성격을 갖는 법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없어도 그 법 규정 자체로 특정 개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의 법 규정이라면 이거는 말만 법, 형식만 법으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집행 조치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런 법 규정을 우리가 처분의 성질을 갖는 법 규정, 이른바 처분적 법규명령 이런 말로 부르잖아. 처분적 조례. 그거는 그때는 구체적인 집행인 처분과 같이 보기 때문에 처분으로 취급해서 곧바로 이거 무효로 판결해달라 이런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논리 이거 다 배운 거잖아. 행정입법에서. 그러니까 논리가 어떻게 된가? 법정부관은 행정기관의 법 집행 조치가 아니라 그 자체가 법조항이야. 그러니까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논리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렇죠? 네, 그건 뭐 이미 공부한 내용이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응? 여기 3번에 우리가 이제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 논리가 있거든. 여러분 기속행위 재량행위 나누잖아. 기속행위는 행정기관의 의사가 개입될 수 있어. 법이 정한 그대로 법이 정한 뭐 요건에 해당이면 그냥 법이 정한 그 조치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 행정기관의 어떤 재량적인 의사 판단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기속행위는. 그러니까 법에서 뭐 하면 뭐 해라 아주 딱 이렇게 명확히 정해놓은 경우는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법대로 집행만 해야지. 거기다가 행정기관의 의사로 뭐 조건을 달아놓는다든지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리고 그래서 이걸 일명 기속행위는 행정기관이 집행행위하면서 부관 못 붙인다. 응? 재량행위만 그 행정기관의 어떤 자율적으로 결정권 이런 거 인정되기 때문에 그 재량권 범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붙이는 행정의 부관은 그래서 기속행위는 못 붙이고 재량행위만 붙일 수 있다고 보는데 법정부관은 행정기관이 집행행위하는 거 아니잖아. 법 규정 아니야. 입법자야 뭐 기속행위로 정해놓건 재량행위로 정해놓으면서 입법자의 의사로 단서조항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야. 응? 즉 기속행위로 이제 행정기관은 법대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기속행위로 정해놓고도 거기다가 이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 이 효과는 언제까지만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부관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단 말이야. 응? 그걸 일명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돼 있어? 둘째 줄 끝에 법정부관에는 행정행위, 행정기관의 법 집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 원칙.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 기속행위는 행정기관이 집행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이런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응? 쉽게 말해 입법자는 뭐 알아서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단서 붙여놓는 규정 할 수 있다 이거야. 단서 조항. 응? 그게 중요. 행정행위는
법정 부관에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응? 기속행위로 규정해 놓고도 얼마든지 단서조항 입법자는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걸 확인하는 게 그 밑에 판례야. 그 밑에 판례를 보면 첫째 줄 끝에 보면 판례에서 보존 음료수 제조업 허가라는 문구가 보이죠? 응? 보존 우리가 이제 생수 제조업 허가, 응? 보존 음료수 제조업 허가는 기속행위일까 재량일까?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보면 보통의 허가로서 기속행위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그 보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수 제조업 허가를 내주면서 거기다 단서를 붙였다잖아. 뭐라고 단서 붙였어? 그 만든 생수는 전부 외국에 수출하든가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파는 걸 뭐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단서를 달았잖아. 그러면 장관이 단서를 달았는데 이게 장관이 스스로의 의사로 단서를 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그거 보면 법에 그렇게 조항이 있다는 거야. 응? 법에 저 생수 제조업 허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도록 한다라고 법이 이미 정해놨대. 그 정해놓은 걸 그냥 장관이 허가 내주면서 법으로 정해놓은 걸 그대로 옮겨서 허가 내주는 문서에 그대로 옮겨 적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생각해서 붙인 단서가 아니고 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 법정 부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옮겨 써놓은 거에 불과하니까 그건 여전히 법정 부관일 뿐이다. 응? 그리고 이제 논리가 근데 이거 생수 제조업 허가는 기속행위인데? 응?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단서 붙이죠? 이거는 행정기관이 집행하면서 스스로의 의사로 생각해서 붙였다면 기속행위니까 안 되는 건데 이거는 법정부관이니까 법정부관은 기속행위 재량이 안 가리고 입법자가 알아서 정해놓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아까 읽은 거 다시 나왔지? 법정부관에 대해서는 법 집행할 때 행정기관이 집행할 때 부관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 원칙 적용 안 된다. 응? 기속행위라도 상관없다 이거야. 입법자가 단서 조항 두는 거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거 하나,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쌍가루 3번은 넘어가도 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그러면 주제가 뭐야? 부관의 특성 및 기능인데 이 부관이란 건 우리 아까 개념 정의가 어떤 행정행위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돌아오냐면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스스로 생각해서 붙이는 단서야. 응? 행정행위 부관. 그런데 이 부관이란 건 행정의 부관은 어떤 주된 허가면 허가, 뭐 특허면 특허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익 주는 주된 행위를 하면서 관련된 단서를 달아놓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관련된 단서, 이 종된 규율은 주된 행위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뭐 조건을 설정해. 이 허가는 유효기간 언제까지로 한다 이렇게 단서 붙였다고 쳐봐. 그러면 허가가 있어야 유효기간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허가가 없는데 유효기간 얼마란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된 행위가 있어야 단서 붙여놓는 거. 부관도 붙여질 수 있는 거고. 주된 행위가 없어지면 부관도 같이 따라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된 행위하고 붙어다니는 운명 공동체란 말이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동그라미 1번에 뭐랬어? 응? 독립성이 인정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 예. 그래서 그걸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부종성. 응? 부차적이고 종된 성질의 것이란 말이야. 부관은 주된 행위에 부종적인 거다. 부종성.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가면 그러면 2번은 뭘 얘기하냐면 행정기관은 법 집행하면서 왜 부관을 붙이냐 이거지. 그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숙박업 허가를 신청했는데 숙박업 허가 내주면서 얘가 또 뭐 법 위반 행위 뭐 이런 거 할까봐 경고하는 차원에서 너 허가를 내주는데 너 뭐 이런 뭐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법 위반 행위라면 허가 내준 걸 박탈하겠다. 허가 철회하겠다. 미리 단서를 달아갖고 경고를 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뭐 하는 거야? 위반 행위를 안 하도록. 응?
그리고 위반 행위하면 이렇게 허가가 박탈된다는 걸 미리 예고를 해줌으로써 상대방 위반 행위에 적발돼서 허가 박탈해도 상대방이 이미 예고받은 거 아니야. 이익 내줬다가 다시 뺏어가는 게 어딨어. 신뢰보호 위반이야. 이런 거 주장 못하게. 응?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부과는 여러 가지 이런 순기능 그냥 쭉 읽어나가 법이 좀 미비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행정위원회 집행하면서 관련된 단서를 붙여놓는다든지 법의 불비점을 보충한다든지 또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게 한다니. 응? 예를 들어 탄력적이고 신축적 행정은 이런 경우를 한번 해봐. 어떤 사람이 무슨 허가를 내달라, 무슨 건축 허가 내달라, 뭐 이렇게 허가 신청을 했는데, 아이고야 상대방이 경미한 요건 하나만 조금 못 갖췄어. 중요한 요건은 다 갖췄는데 경미한 요건 하나만 못 갖췄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허가 일단 요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무슨 보완하라고 기회를 다시 주고 보완을 해오면 그때 이제 뭐 허가를 신청을 받아들이고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잖아. 상대방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뭔가 빨리 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집이 불탔다든지 해갖고 추워지는데 그럼 뭐 시간 지체될수록 그 사람은 늦어지잖아. 그러는 거보다 야 다른 요건은 다 갖췄는데 중요한 요건 아니죠. 경미한 요건 하나만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일단 바로 허가를 내서 뭔가 건축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해줘. 허가를 내주면서 지금 바로 허가의 효과는 발생하는 거야. 허가를 내줘서 건축에 착수하게 하고 거기다 단서를 달아서 요거 경미한 요건 요거 못 갖춘 거는 한 달 내에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조건 달고 내주면 그 조건의 뜻은 한 달 내에 이 미흡한 요건 못 갖추면 이미 부여된 허가의 요건은 한 달 뒤부터 자동적으로 소멸하도록 한다. 그러니 한 달 내에 갖춰라 하면서 허가의 효과를 부여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일단 신속하게 빨리 건축에 착수할 수 있잖아. 응? 그런 측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뭐 얼마나 그렇게 해주는 게 탄력적이고, 응? 좋아. 지금이야 많이 달라지만 옛날에 뭐 가면은 행정관서 가면은 열심히 시간 내 가지고 아주 갔는데 먼 거리. 뭐 못 갖췄다고 다시 갖춰오라고 했잖아. 응? 요거 못 갖춘 거 제가 내일까지 갖고 올게요. 응?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그냥 거부하고 다시 갖춰서 다시 오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지? 이럴 때 일단 뭐 해주고 요거는 미비한 건 다음 주에까지 내세요.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 거야. 그래서 신축적 탄력적 행정.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끝에 이해관계 조정도 할 수 있어. 응?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도 있어. 그렇기 위해서 단서 붙이게 돼. 예를 들면 이제 어디 누구한테 무슨 영업 허가를 내줬는데 이 술집이 거기는 이제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거야. 근데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아파트 단지야. 응? 적법하게 허가를 내줬는데 근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 이 술집에서 밤에 시끄럽게 술 먹고 떠들고 해갖고 도저히 이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리고 막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막 제기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적법한 영업을 봐서 영업 중인데 허가를 다시 박탈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가 철회하기도 좀 그렇고 철회하면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영업 중인 그 기존의 허가자에게 큰 피해가 생기고 그지? 그렇다고 또 그대로 하도록 영업하도록 하더니 또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삶이 방해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조정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뭐 다 저 아파트 주민 대표, 그다음에 영업 허가 받은 업자 같이 다 모여가지고 공무원, 행정기관, 뭐 시장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이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어. 영업 시간을 밤 12시까지만 영업하기로 하고 12시 이후에는 영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허가를 하기로 하자. 허가 유지하기로. 이렇게 해서 타협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행정기관이 허가에다가 단서를 다는 거지. 단서 붙이는 건 나중에도 붙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 단서 없이 허가 내줬지 부관 없이. 그랬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부관 붙일 수도 있어요. 그건 뒤에 얘기하면 얘기 또 나와. 응? 사후 부관이라 그러거든. 자, 이해하죠? 그런 어떤 이런 다양한 이런 좋은 필요성 때문에 부관을 붙이는데 이제 문제는
역기능도 있어. 어떤 측면이 중요하면 행정기관이 얼토당토하는 단서를 붙이고 막 요구하거나, 그죠?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 뭐야? 세체주 끝에 행정 편의주의에 치우쳐 남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그러니까 허가를 신청받았는데 뭐가 요건은 다 구비됐는데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걸 안 내주려고 꼼수를 부려서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하려고, 그지? 상대방이 할 수 없는 거, 상대방이 실행할 수 없는 거를 단서로 붙여가지고 뭐야? 응? 허가를 내줘. 그러니까 당신한테 허가한다. 근데 장래 이거 하면 허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겠다. 근데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뭐와 똑같은 거야? 허가 거부하는 결과가 똑같잖아. 근데 이딴 식으로, 응? 그래서 행정기관이 이걸 이제 부관이란 걸 이렇게 남용하면, 응?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판례. 그 인천시장이 이건 좀 사례를 바꾸면 시에서 쓸모없는 땅이 있어.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이게 쓸모가 없어. 팔려고 해도 안 팔려. 근데 누군가 개발업자가 자기 무슨 개발업 허가 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시장이 그래도 신속하게 개발업 허가 내주니까 이 땅 사라. 관계도 없는 땅을 사라고 조건을 달고 개발업 허가를 내주는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하면 관련 없는 걸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게 하는 거. 그죠? 이런 게 바로 행정 편의주의, 행정기관 편리한 대로 남용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겠어? 부관이란 거는 이렇게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으니 역기능을 억제시키고 순기능 측면을 살리도록 잘 통제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부관의 종류라 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는 부관이란 걸 행정기관이 법 집행 조치를 하면서 행정기관 스스로의 의사로 뭔가 단서 붙여놓는 거 그랬잖아. 관련된 단서 붙이는 거. 근데 그 관련된 단서를 어떤 내용의 단서를 붙여놓느냐에 따라서 총 한 6, 7가지 정도로 세분화해서 논의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먼저 조건이란 게 나오죠. 응?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조건이라고 부르죠. 조건이란 말의 키워드는 동그라미 1번에 뭐야? 응? 불확실한, 불확실. 응? 키워드가 불확실이죠. 그러니까 장래 발생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사실에다가 행정기관이 법 집행안의 효력을 연결시켜 놓는 거야.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걸. 응? 키워드는 불확실입니다. 그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응? 조건.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눈을 읽어보세요. 자, 행정기관이 무슨 조건을 달아놨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응? 자, 읽고 지나갔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조건은 다시 또 2가지로 세분화해서 논의합니다. 정지 조건과 그다음에 뭐예요? 응? 해제 조건. 요거 뜻 알아둬야 돼요. 자, 정지 조건은 이제 앞에 거 쭉 읽어놓으면 붙여놓은 조건이 달아놓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행정기관의 집행행위 효력 발생이 정지되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뭐가 되는 거야?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게 되도록 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에요. 자, 정지 조건에 연결되는 키워드는 효력의 발생. 응? 효력이 발생되게 만드는 조건이에요. 응? 그래서 효력이 발생되게 만드는. 예 하나 대표적으로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 응? 자, 첫째 줄 끝에 진입도로 확장하는 걸 조건으로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내줬대. 그러면 이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의 효력은 아직 안 생겼어. 언제 발생해? 그 면허 받은 자가 면허의 효력은 아직 안 생겼지만 그 상대방이 진입도로를 확장하면 그때부터 면허 효력이 발생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입도로를 확장할지 여부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잖아. 불확실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되면 진입도로 확장이라는 사실이 성취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허의 효력이 자동으로 그때부터 발생되게 하는 거죠. 응?
그래서 효력 발생이 정지되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면허 효력이 발생되게 하는 거니까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그러면 똑같은 논리예요. 무슨 단어가 키워드야? 해제 조건은 이미 발생한 효력이 소멸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소멸, 효력의 소멸. 효력이 소멸되게 만드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대표적인 예, 그 밑에 뭐 나왔어요? 둘째 줄, 3개월 내 공사에 착수할 걸 조건으로 매립 면허 내줬다. 그러면 매립 면허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거야. 상대방 바로 매립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알 수 있어? 문구상 행정이 너 3개월 내에 공사에 착수해라 이랬잖아. 그럼 뭐야? 지금부터 3개월 안에 공사 착수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바로 지금 상대방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매립 면허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이미 매립 면허 효력은 발생이 됐는데 처음부터 무슨 뜻이냐? 너 매립 면허만 받아놓고 바로 매립공사 3개월이 지나도 착수조차 안 하면 이미 부여된 매립면허 효력은 3개월 뒤부터 자동으로 소멸한다. 빨리 공사에 착수하도록 해라는 뜻으로 붙였다고 봐야죠. 응? 이게 대표적인 해제 조건의 예로 들어지는 거예요. 응? 3개월 내 공사 착수할 거. 이게 바로 해제 조건이라고. 왜냐면 다시 생각해봐. 장래 공사에 착수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맡긴 거 아니야? 3개월 내 공사 착수할지 여부는. 만약에 상대방이 공사에 착수 안 하면 그냥 면허 효력은 자동으로 그때부터 소멸하는 거야. 3개월 뒤부터. 그죠? 그러니까 강제로 의무를 이행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의무라기보다는 공사를 착수해야 될 의무가 부여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각각의 대표적인 예. 그 다음에 조건은 이제 그렇게 조건은 장래 불확실한 사실과 연결되는 것이고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응? 그게 포인트고. 자, 기한도 비슷합니다. 기한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일동의에서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기한은 행정이 안에 법집행인 행정의 효력 발생 내지 소멸을 장래 확정적 사실, 응?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에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응? 그래서 키워드는 확실한 사실이죠. 기한과 조건의 차이는 확실한 사실이냐 불확실한 사실, 이 차이뿐이 없습니다. 응? 그래서 보통 뭐 날짜를 예를 들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기한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 소멸되게 하는 점에서 조건하고 같습니다. 그건 읽고 지나가요. 오른쪽에 종류에 보면 동그라미 1번만 공부하세요. 시기 종기만 보세요. 시기 종기, 한자말로 시기니까 효력이 발생하게 만드는 기한이겠죠. 종기는 끝나는 종자니까 효력이 소멸되게 만드는 거죠. 응? 그래서 그 예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시기. 뭐 둘째 줄에 60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연금 지급해 준다는 게 주된 내용이고, 응? 그거는 언제부터냐? 당신이 60세 된 이후부터. 그지? 근데 여기 이거는 예를 좀 바꿔야 되겠다. 여기 만약에 홍길동 당신이 60세가 된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해 주겠다. 근데 홍길동이 60세가 될 때 살지 모르잖아. 좀 애매하다. 그죠? 이렇게 이거보다는 더 정확한 예가 2024년 1월 1일부터 허가한다. 어때? 2024년 1월 1일부터 허가한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2024년 1월 1일은 확실히 돌아오잖아. 그죠? 그리고 1월 1일 오전 0시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허가 효력은 그때부터 자동 발생. 지금 허가 신청 받고 지금은 일단 허가는 해줬다고 하지만 아직 허가의 효력은 발생 안 한 거야. 내년 1월 1일부터. 그지? 효력이 발생되게 만드는 거고 확정적이니까 확정된 사실이니까 시기. 그지? 반대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한다.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돼? 종기를 붙인 거지? 보통 시기와 종기는 같이 붙여지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허가 내주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한다. 이렇게 되면 시기도 붙여놓은 거고 종기도 붙여놓은 거야. 그지? 자, 시기, 종기. 자, 그러면 쌍가루 한번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허가 공부에서 원칙, 종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돼? 아무 조치 없어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자동 소멸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런데 우리 배웠잖아. 동그라면 허가를 내주면서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그 허가된 영업의 성질상 최소 몇 년은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뭐 너무 지나치게 짧게 허가 기간을 정했단 말이야. 그럼 그 지나치게 영업 성질상 지나치게 짧은 기한은 그 허가의 효력을 그 기간만 유지시켜 준다는 뜻으로 붙인 게 아니라 허가 내줄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서 허가 내준 조건을 그렇게 짧게 정한 거다. 그래서 그 상황 봐가면서 허가 내준 조건을 허가를 기간을 연장해가면서 허가 내준 조건을 변경을 계속해가면서 연장해주겠다는 뜻으로 붙인 거로 해석해야 된다. 공부했었지? 그래서 그것도 뭐 이미 다 알고 있다면 기억난다면 굳이 안 해도 되고 새롭다면 체크를 해야 되고. 응?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갱신도 여러분들 공부한 거야. 갱신이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종전 허가 유력을 그대로 연장시켜 주는 거지. 근데 연장, 갱신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 상대방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갱신해달라고 신청이 들어가야 돼, 국민이. 왜냐면 아까 유효기간이 끝나버리면, 종기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 종전 허가는 종기가 끝난과 동시에 바로 자동으로 효력이 소멸을 버렸잖아. 그럼 연장될 게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장이 되려면, 즉 갱신이 되려면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연장 신청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공부했잖아. 허가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나 연장해 주세요 신청하는 건 연장될 게 없잖아. 그건 완전히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죠? 이미 다 공부한 거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종기 도래 전에 연장해달라는 신청이 있다면 그건 이제 행정위원이 재량행위로서 이것저것 따져봐가지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응? 반면에 동그라미 2번 종기가 도래한 후에 갱신 신청이 있으면 이거는 새로운 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게 알고 처리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판례 1번 어떻게 돼? 응? 이미 다 공부한 거. 앞에 두 줄은 뭐야? 원칙. 허가에 유효기간 붙여놨는데 유효기간 끝나면 허가 유력은 그때부터 당연히 그렇게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둘째 줄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너무 지나치게 짧은 유효기간을 붙여놨다면 어떻게 돼? 그거는 허가의 효력이 그때까지만 존속된다는 허가의 효력의 존속기간을 볼 게 아니라 허가 내주면서 붙인 조건을 그 기간만 존속시키는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을 볼 수 있고. 응? 그래서 계속 기간 연장해주면서 허가 조건을 변경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응? 이거 이미 다 공부한 거죠. 또 다음 페이지 가면 아무리 이렇게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짧은 종기를 붙여놨다 하더라도 그 허가가 갱신 연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그 종기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상대방 국민으로부터 연장 신청이 들어와야 된다. 응? 이미 아무리 성질상 짧은 종기라고 하더라도 기간 지난 다음에 연장 신청하는 건 새로운 허가 신청밖에 안 된다. 연장될 게 없어요.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그지? 종전 허가는. 그 얘기가 2번 판례. 그지? 그래서 3번은 종전 허가 유효기한이 지나서 기간 연장 신청한 건 그런 갱신해달라는 신청으로 볼 수는 없고 새로운 허가 다시 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다 공부한 거죠? 자, 그러면 중복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공부할 게 부담이라고 있어요. 부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이 뭐냐면 행정행위의 부관. 근데 이게 내용으로 따지면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다가 효력 발생 소멸을 연결시키는 걸 조건, 장래 확실한 사실에다가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다가 효력 발생 소멸을 연결시켜 놓으면 그걸 기한. 이렇게 나누고 또 이 부관의 한 종류로 부담이라고 있는데, 부담이라고 붙이는 건 상대방한테 관련 그 허가나 뭐 특허하고 관련된 의무를 덧붙인 거예요. 의무, 응? 의무 덧붙인 거. 그래서 부담의 의의에 보면 어쩌고저쩌고인데
주된 행정행위다.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거.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부관. 의무를 덧붙여 놓은 겁니다. 응?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두 번째 끝에 도로 하천 저명, 뭐 도로나 하천, 도로 저명호가 상대방이 여러분 저명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 특허. 응? 도로 상대방 국민이 도로를 일정 기간 계속해서 점거 이용할 수 있도록 나한테 권리를 달라. 도로 저명호가 신청받고 행정이 도로 저명호 내줘야 특허야. 그러면 도로 저명호를 내주는데 너 한 달에 100만 원씩 납부해. 이런 식으로, 그지? 저명 기간 한 달마다 100만 원씩 납부해라. 이거는 관련된 의무를 덧붙인 겁니다. 100만 원씩 납부해라. 응? 그 저명료 납부 의무, 이게 바로 부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무 덧붙인 거. 응?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거는 도로 저명호가는 허가대로 저명호가대로 내줬어. 상대방이 이제 바로 이제 도로를 점거 이용할 권리는 발생했고, 그 다음에 다만 관련돼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납부해라. 의무 덧붙인 거야. 응?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아주 중요합니다. 자, 부담은 첫째 줄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붙일 수도 있어. 의무 덧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도 붙일 수 있대? 응? 두 번째 끝에 상대방과 협의해서, 아직 상대방한테 도로 저명호가 내주기 전에, 응? 내주기 전에 야 너한테 도로 저명호가 내주면서 이러이러한 한 달에 100만 원씩 납부하라고 의무를 덧붙이려고 하는데 어떠냐? 아 좋습니다. 그리고 합의해서 그러면 이제 합의된 내용으로 도로 저명호가 간다. 100만 원씩 납부하는 걸 의무로 덧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도로 저명호가 내주면서 붙일 수 있지. 여기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인데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붙일 수도 있고, 상대방하고 미리 다 내용 협의해서 정해가지고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때 협의한 내용을 붙일 수도 있고, 그죠? 두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특성에서 굳이 뭐 1번은 자 1번은 다른 데서도 다 연결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요. 동그라미 2번. 자, 첫째 줄 부담은 그 존속이 다른 주된 행위의 의존 똑같습니다. 부관이니까. 부관의 한 종류니까 어떻게 돼? 아니 우리 아까 그 예를 생각해봐. 자, 한 달에 100만 원씩 납부해라 하고 의무 덧붙였어. 이건 뭐가 전제가 돼야 돼? 도로 저명호가 내주는 게 전제가 돼. 도로 저명호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라. 이거는 그냥 도로 저명호가 전제되지 않고는 도로 저명료라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 그 의미가 없죠. 도로 저명호가 있어야 저명료 100만 원, 이게 의미가 있게 되고, 또 반대로 도로 저명호가 없어지면 저명료 내야 될 저 부과하는 거 그거 다 독립적으로 존속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된 행위가 없어지면 부관도 같이 따라서 없어지는 운명 공동체야. 다만 그래서 셋째 줄까지가 그게 이제 부관으로서 기본적인 성격이야. 그죠? 부담도. 하지만 이 부관은 다른 아까 배운 조건, 기한 뭐 다른 것들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게 셋째 줄. 부담은 다른 조건 등의 다른 종류의 부관하고는 달리 일단 행정행위, 주된 행정에 붙여지고 난 뒤에는 주된 행위와 분리하여 다룰 수 있는, 자 셋째 줄 끝에 요 밑줄 주된 행위와 분리하여 다룰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행정행위, 하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독립된 행정의 성격을 가지니까 그게 연결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오른쪽에 3번, 4번이에요. 동그라미. 행정기관으로서는 아까 상대방이 도로 저명호가 내주면서 100만 원씩 한 달에 내기로 했는데 100만 원 납부를 안 해. 그러면 그 100만 원 납부해라. 요게 우리가 그 자체가 하나의 의무 부과한 하명의 성격, 행정행위로서의 하명이니까 그
그 의무 부과 이 의무 이행 안 하는 거 100만 원 납부 안 하는 거 요것에 대해서만 그 사람 그 업자 뭐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뭐가 가능하다고 행정청. 응? 첫째 줄 부담으로 붙여있는 의무만을 강제 집행할 수도 있고. 응? 너 왜 의무 이행 안 해 하고 아까 도로점허가 내준 거 박탈할 수도 있어요. 철회할 수도 있고. 응? 그 다음에 뭐야? 이후에 후속 조치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한 세 가지 중에 방법. 응?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부담만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른 종류의 부관하고 중요한 차이예요. 응? 한편 상대방 국민으로서는 내가 도로조명허가 내달라고 신청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이나 내라고? 이건 너무 비싸. 이거 내가 한 20만 원 내라고 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이거 100만 원은 터무니없다. 응? 이거 과하다. 이러면 어떻게 돼? 요 100만 원 내라고 한 의무 덧붙인 거 그 부분만 도로조명허가 받은 건 도로조명허가 주된 행위는 놔두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라. 요 뒷부분 의무 덧붙인 요것만 따로 떼서 이거 비례원칙에 반대는 과도한 의무가다. 취소해라. 이러고 그것만 따로 떼서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요거를 독립적인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응? 부담만 그렇다고. 지금 요 동그라미 3, 4번은 부관의 종류 중 부담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논리야. 다른 종류의 부관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첫째 끝에 부담 그 자체만 독립적인 행정쟁송 대상,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응? 알아두고요. 그러면 부담을 제대로 이해했냐를 알아보려면 이제 조건하고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응? 자, 동그라미 1번에 일단 조건하고의 차이. 자, 읽어보면 부담으로 붙여진 그 의무를 이행하느냐 여부는 주된 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뭐 있어서 당신한테 도로조명 허가한다.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납부해라. 이렇게 의무 덧붙였지. 한 달에 100만 원씩 납부하건 안 하건 도로조명 허가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한 거야. 응? 그리고 상대방이 막 몇 달이 지나도록 도로조명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들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어? 그 의무를 이행 안 한다 그래서 이미 부여된 도로조명 허가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건 아니야. 자동으로 소멸되는 건 아니고 그 도로조명허가 효력이 없어지려면 너 왜 의무 이행 안 해?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허가 내줬던 걸 도로조명허가를 박탈한 조치를 철회라 그런단 말이야. 그 철회 조치를 해야만 도로조명허가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해야만 주된행위 효력이 도로조명허가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행과 상관없이 도로조명허가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도로조명 허가 효력이 바로 소멸하는 건 아니고 단지 행정위원회 별도로 뭐 해야 돼? 너 의무 이행 안 하니까 도로조명허가 철회한다라는 이 박탈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뿐이지 그 조치가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아. 근데 조건은 어때? 우리가 조건 중에 해제 조건하고 비교해. 해제 조건하고 더 비슷한데 해제 조건은 일단 조건을 달고 상대방한테 뭐 허가니 내줬잖아. 근데 처음부터 허가나 특허 효력은 발생한 거지. 근데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돼? 아무 조치 없어도 자동으로 주된 행위의 행정의 효력은 자동 소멸한단 말이야. 응? 그 차이죠. 응? 그래서 그 조건과의 차이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정지 조건, 해제 조건하고 구별. 자, 정지 조건하고의 구별은 자 이렇게 나눴지. 정지 조건 부 행정이 무슨 말인지 알지? 정지 조건이 붙여진 행정행위는 조건이 성취돼야 비로소 행정이 허가 같은 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응?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허가 같은 행정의 효력이 발생 안 하고 있잖아. 반면에 부담 아까 전명료 100만 원씩 납부해라 이거 붙여놨어도 도로조명 허가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는 거야. 그 다르죠. 그 뭐가 국민한테는 유리해? 부담 붙여놓은 게 유리하겠지? 왜냐면 자기가 원한 도로조명허가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니까. 근데 정지 조건을 달아놓으면 조건이 성취돼야만 허가 효력이 도로조명허가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냐. 그러니까 부담이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상대방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동그 니은번 해제 조건하고의 구별. 자, 해제 조건과 부담을 붙여놓은 경우 모두 주된 행위 행정의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는 건 같아요. 근데 뭐야? 해제 조건이 달린 행위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주된 행정의 효력이 바로 소멸합니다. 응? 그런데 부담이 붙여진 행위는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부담으로 붙인 의무를 이행 안 하더라도 주된 행위를 철회하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의무 불이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응?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 부담이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해제 조건보다. 결국 밑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이 뭔가 이렇게 법 집행하면서 단서를 달았는데 이게 조건을 붙여놓은 건지 부담을 붙여놓은 건지 애매할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응?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를 조건으로 해석해야 되냐 부담으로 해석해야 말이 많아요. 이럴 때는 뭐 여러 가지를 다 따져야 되겠지. 이게 그동안의 행정기관이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쭉 이렇게 단서를 달았는데 이게 조건으로 이제 해결이 됐는지 부담으로 이제 해결이 됐는지 관행을 또 따져봐야 되겠고 행정기관의 의사는 어떤 의도로 이런 단서로 이런 내용의 단서로 붙였는지 이런 것도 따져야 되겠고 등등. 객관적으로 볼 때는 또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걸 뭐로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인지 뭐 이런 거 다 따져봐서 판단하되 결국 그래도 애매하면 마지막 줄 그래도 애매하면 뭐로 보재? 이게 중요. 맨 마지막 줄 이렇게 저렇게 따져서 이제 조건을 붙인 건 조건인지 부담인지를 판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애매하다면 맨 마지막 줄 뭐로 본다? 상대방 국민에게 보다 유리한 건 뭐예요? 불이익이 덜한 것 부담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마지막 줄 상대방한테 보다 불이익이 적은 다른 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담으로 해석. 이게 중요한 거야. 부담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동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이고 이제 판례가 한 4개 들어있죠. 자, 판례 1번을 보면 뭐 비례 원칙 뭐 이런 건데요. 자, 국고 보조 조림 결정이란 말이지. 국고는 국가 재산 아니야. 국간이야, 그죠? 국고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조림이 뭐야? 산에 나무 심는 거야. 조림. 림이 숲을 림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이 정부로부터 세금을 지원받아갖고 산에 나무 심는 사업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 국가에서 돈 지원해주면서 조건을 붙이고 내줬다는 거지. 그래서 뭐 무슨 나무 10,000그루 심는 걸 조건으로 뭐 얼마 이렇게 지원해줘서 1억, 그지?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돼? 8,000그루밖에 안 심었어. 1억을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받아갖고 10,000그루 심어야 된다는 게 조건인데 8,000그루밖에 안 심었어. 그랬더니 너 조건을 위반했어. 너한테 보조금 준 거 결정 전부 취소한다. 그리고 전부 뱉어내 1억. 근데 이거 너무 과도다는 거지, 그지? 왜냐면 적어도 10,000그루까지는 약속은 다 지키지 않았지. 10,000그루까지는 심지는 않았지만 8,000그루는 심었다고. 그럼 나머지 약속 안 지키 2,000그루만 부분에 대한 그것만 일부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돈만 뱉어내라고 해야지. 이미 심은 것까지 그 전부 다 반환한 건 과도한 조치지. 그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기서 전부 취소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미 심은 거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 안 심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위법이라고 판결해야 되죠. 취소시켜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네, 2번은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3번은 공부해두자. 자, 3번은 무슨 뜻이냐? 하천부지 점용허가. 이거 허가일까 특허일까? 특허. 점용자 들어가면 다 특허라고 봐. 하천부지 특정인에게, 하천부지는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땅이에요. 근데 우리
뭐 일상생활하면서도 길 가다가 보면 하천부지에 동네 노인분들이 막 딱 뭐 심고 호박 심고 막 그래요. 막 응? 그 허락도 없이, 그지? 그거 다 원래 불법이에요. 그냥 이제 내버려 두고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 또 거기다가 여기는 경작이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막 편말 붙여놔도 다 무시하고 막 심어. 응? 그 땅 놀리는 거를 노인들은 못 봐. 응? 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하면 행정기관 허가 내주면서 뭐라고 단서 붙였냐면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하천 점용하는 거를 폐지 결정을 내리면 그런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해 놓을 것, 응? 그리고 이제 단서를 달아서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내줬다는 거야, 그지?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즉시 원상 회복할 것, 이거는 뭐야? 원상 회복해놔 하는 의무를 붙인 거냐? 아니면 그래 거기, 응? 이거서 이 부관의 의미는 점용 허가가 만료됐을 때 그에 관해서 개간비 보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이고 점용을 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대. 응? 이거 조건으로 해석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하천 부지에 막 이렇게 풀 베고 땅 이렇게 읽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경작하고 했었나 봐.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만료되거나 피지 이렇게 되면 원상복구해 놓으라는 의미인데, 이게 자기가 땅을 개간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간한 값 달라, 보상받을 권리 이거 포기하라. 원상복구하라는 의미는 그걸 포기하라는 조건을 붙인 거다. 응? 그치? 그 뜻으로 해석해야 된대. 응? 3번 요거는 시험에 쓰였어.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두고요. 1번, 3번 다 자주 나온 건 아닌데 한두 번 정도씩 시험에 쓰인 사례. 그 다음에 4번 판례도 하나 보자. 자, 그 셋째 그 제목이 이제 사도 개설 허가 처분에 명시된 공사 기간 그랬지? 사도는 도로를 만드는데, 개설하는데, 도로 만드는데 이거 개인 땅이야. 그리고 개인 땅에다가 도로 개설하는 거야. 개인이, 응? 우리가 이 나라가 국가가 개설한 도로를 국도라 그러지. 그 국가가 관리하고, 그지? 원칙이. 또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도로, 만들고 관리하는 도로 지방도 그러잖아. 응? 그래서 그러면 이거 사도는 개인이 만든 도로야. 그래서 뭐 동네 사람들 이렇게 통행로로 이용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지? 사도. 근데 아마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아서 사도 개설하는 걸 허가하면서 공사 기간 언제까지로 한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줬대잖아. 응? 근데 거기서 공사 기간이 만료됐다 그래서 뭐라는 거야? 그 사도 개설허가 효력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이거 판례가. 그 뜻은 무슨 뜻으로 붙인 거래? 셋째 줄 읽어봐. 사도 개설허가를 내주면서 공사 기간 언제까지다 붙였는데, 이거는 공사 기간을 지켜야 돼. 지키면서 공사를 마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이래요. 의무가.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마쳐라 하는 부담을 붙인 거래. 이거 중요. 응? 그 기간 내에 공사를 안 마치면 뭐야? 이미 내준 사도 개설허가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을 되도록 한다라는 해제 조건을 붙인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응? 그러니까 기간 내에 공사를 마쳐야 될 의무를 불이행했다 하더라도 주된 행위인 사도 개설허가 효력이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소멸하는 건 아니다. 응?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내지도 그때 사도 개설허가 자체의 존속 기간, 즉 유효 기간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이렇게 말하면 이게 바로 이제 해제 조건을 붙인 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 뜻이에요. 응? 따라서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도 개설허가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지?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아까 실제에 있어서는 이 조건을 붙인 건지 부담을 붙인 건지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 한번 쓰였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뭐 영업 허가를 신청받았어. 그래서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여기다가 부관을 붙였어. 부관을 행정기관이 부관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면 허가 있고 한 달 내에 시설을 완성해라. 이렇게 붙였단 말이야. 한 달 내에 시설을 완성해라. 응? 그러면 자 이렇게 붙였는데 상대방이 자 첫째 뭐야? 한 달 내 시설을 완성 안 했어요. 안 했어. 응? 그리고 지금 3개월째 영업 중이야. 영업을 하고 있어요. 시설을 여기다 자 여기다 같이 한 달 내에 시설을 완성 안 하고 지금 3개월째 영업 중. 응? 자 영업 중인 상태야. 이 상대방이 그러면 자 기간을 넣으면 자 이 사람 이거 영업한 행위는 자 이거를 요거 시설을 완성해라. 요거를 정지 조건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지 조건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뭐야? 그러면 허가를 하면서 한 달 내에 완성해라 그랬지? 또 한 달 내에 완성해야 그때부터 허가의 효력은 발생한다 이 뜻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한 달 내에 시설을 완성 안 했죠? 그럼 허가의 효력 생겼어 안 생겼어? 정지 조건으로 해석하면 허가의 효력이 발생이 안 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 지금 허가의 효력은 시설을 완성한 때부터 허가의 효력이 한 달 내에 완성하면 그때부터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시설 완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허가의 효력이 발생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허가의 효력은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럼 그동안의 영업은 뭐가 되는 거야? 무허가 영업이지. 응? 3개월 동안 이거 3개월째 영업하는 건 이건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허가 영업죄로 처벌됩니다. 응? 그렇죠? 정지 조건으로 해석할 경우는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걸 해제 조건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해제 조건으로 해석하면 자 해제 조건으로 해석하면 처음부터 허가의 효력은 발생한 거야. 응? 단 한 달 이내 시설 완성을 해야 허가 효력이 쭉 가는 거야. 한 달이 지나도록 시설 완성 안 하면 한 달 지난 뒤부터는 허가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 거야. 이게 해제 조건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이게 3개월을 따져볼 때 이때부터 1개월까지는 어떻게 돼? 허가 효력이 처음부터 허가 효력은 발생한 거잖아. 응? 발생했고 한 달까지는 문제 없어.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시설 완성을 안 했지. 그럼 여기서 한 달 경과한 시점에 허가 효력은 소멸돼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뒤부터 지금 석 달째 영업 중이라고 했잖아. 응? 그러면 이 이후 요 사이는 요거는 무허가 영업이 됩니다. 그렇죠? 응? 요거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되겠죠? 요 한 달까지는 문제가 없고, 그죠? 응. 허가가 소멸됐 뒤에 영업하는 거니까, 그죠? 응. 이거는 뭐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이 아니라 부담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 부담. 응? 부담으로 해석할 경우. 자, 부담으로 해석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돼? 허가의 효력은 발생한 거예요. 허가는 허가대로 발생한 거고 그와 연관돼서 또 하나의 의무를 덧붙인 거야. 너 한 달에 한 달 내 시설 완성해라 하는 의무를 덧붙인 거로 본다. 그러면 자, 한 달 허가 효력 발생했어. 한 달. 근데 한 달이 지나도록 의무를 이행 안 했어. 의무를 이행 안 해도 여기까지 어떻게 돼? 두 달, 세 달 다 뭐야? 행정기관이 너 의무 이행 안 했으니까 영업 허가 내준 거 박탈한다. 즉 철회 조치를 안 하고 있었다면 허가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야. 지금 철회 조치했다는 말 없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아직 허가 철회가 없는 한 허가 행정기관이 요 때부터 그죠?
요거 요 사유에 대해서 허가 철회가 철회 없는 한 철회 조치를 하지 않는 한 허가는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허가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영업이 안 되죠. 자, 이거 이렇게 보면 상대방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애매할 때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부담으로 해석하는 게 상대방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어. 그렇죠? 자, 이건 우리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담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 쉬는 시간 가지고 또 뒤에 이어가도록 합시다. 자.